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서기에 나선 30대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제가 안쓰러워 아직도 눈물바람을 하시지만 정작 저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없이 후련하기만 하네요. 애초부터 학벌과 집안 환경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시댁에 발을 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나마 그런 집구석이 초토화되는 것을 복원할 수 있어 여한은 없답니다. 오늘 저는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하나 남겨보려고 용기를 냈어요. 부디 많은 썰맘 구독자분들이 함께 하시고 새 출발을 하는 저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건축사무실에 취업해 격리로 5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때 제 형편이 대학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사업하던 아버지가 빚만 진 채 간경화로 투병을 시작하셨고 엄마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백화점 부인복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하며 빠듯한 살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빨리 돕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연애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의 결혼식에서 만난 시간 강사와 사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꼭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들어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제 남자친구 역시 언젠가 교수가 될 날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자에 비해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결혼까지는 엄두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지레 겁을 먹고 망설이는 저를 설득해 부모님께 인사시켰어요. 하지만 저를 본 예비 시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교수 될 때까지 공부만 하겠다던 녀석이 왜 그렇게 밖으로 도는지 이상하다 했다. 네가 얼마나 여우짓을 했으면 목석 같던 애가 이런 사고를 쳐? 우리 집안 핏줄이라니 애는 우리가 거두도록 하마. 그러니 출산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애만 낳고 물러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그 애가 내 아들애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거야 나중에 애 낳고 친자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니 문제될 것 없고.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씀에 남자친구가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엄마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정이 그런 여자 아니에요. 자식이래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더구나 우리 집안에 저렇게 몸뚱이 함부로 굴리는 고졸 며느리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다. 그렇게 펄쩍 뛰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입도 달싹해보지 못하고 예비시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을 설득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들의 끈질긴 노력에 마음을 돌린 시아버님이 저를 다시 호출해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만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자랑스럽게 남들 앞에 내세울 생각이 없다. 그러니 결혼식이고 뭐고 시끄럽게 치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애만 낳고 사는 조건으로 허락하마.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만 한 채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이 매달리고 아이가 있다고 하니 억지로 허락하셨지만 며느리라며 저를 남들 앞에 내놓기는 싫으셨던 거죠. 그래도 작게나마 결혼식은 치르기를 원하시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향해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세정이가 임신 중이니까 아이 낳고 저희 부모님 설득해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대충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려야 했네요. 그런데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한숨을 쉬며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같이 천박하고 배운 거 없는 애가 미래 교수될 사람을 제대로 내조할 수 있겠니? 남자가 바깥에서 성공하려면 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법이다. 그러니 임신 핑계로 빈둥거릴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매일 여기 와서 살림이나 배워라. 도우미 아줌마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할 거야. 그런 시어머니의 엄명에 깜짝 놀란 제가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어머님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자신 없어. 걱정하지 마. 임신 중인 거 뻔히 아시는데 뭐 힘든 일이야 시키시겠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건 나쁘지 않은 신호가 틀림없어. 자기도 생각해봐. 아이의 얼굴 보기 싫다고 자주 오지도 말라고 하시던 분이 그래도 먼저 오라고 부르신 거잖아. 그런가? 그럼. 사실 살림은 핑계고 엄마도 자기랑 좀 친해지고 싶으니 먼저 손 내미신 거 아니겠어? 아버지도 바쁘시고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덩그러니 계시려니 적적하실 거야. 이번 기회에 자기가 말벗도 해드리고 살갑게 굴면 분명히 마음을 여실 거라니까.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 그렇게 차갑기만 한 분들 아니라고. 남편은 신이 난 얼굴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큰 집안 살림을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어머니와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어요. 거기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것도 걱정이었네요.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 일단 부딪혀보기로 마음먹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뇌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치 정말 일하러 온 사람을 대하듯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주방 그릇 다 꺼내서 싹 씻어 정리해놓고 이불 좀 빨아놔라. 그리고 저녁은 미역국이랑 전복 솥밥으로 준비하고. 네? 어머님은 어디 가세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주제넘은 소리 하지 말고 넌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놓고 가거라. 내가 저녁에 들어와 확인해 볼 테니 설렁설렁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내 화려한 외모를 뽐내며 외출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배웅하고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청소기를 돌리다 서재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언뜻 보기에도 너무 안 어울리는 한 쌍이라 의아한 마음에 웃음까지 났던 겁니다. 작년의 나이에도 아름다운 미모와 늘씬한 몸매를 가진 시어머니와는 대도적으로 시아버지는 키도 작고 머리가 다 벗겨지셨거든요. 그래서 도만인 시어머님에 비해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셨죠. 그런 두 분의 조합이 의외였던 저는 남편에게 슬쩍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답지 않게 정말 젊어 보이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신 거야? 왜? 자기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솔직히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누가 봐도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시고. 그렇긴 하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첫눈에 반해서 엄청 따라다니셨다나 봐.
엄마가 무용을 전공하셔서 어디 무용단에 근무하셨다고 했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라 엄마를 춤쟁이라고 엄청 싫어하셨어. 그래서 결혼도 무지하게 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결혼하시나. 어머, 그래? 아버님한테 그런 열정이 있으셨다니 의외네. 나만 보면 항상 딱딱한 표정이시라 상상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난 두 분이 언젠가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도 반대하는 결혼하셨지만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잖아. 아버지는 아직도 엄마라면 껌뻑하시는 거 알지?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전부 엄마한테 맡기시고 지금도 정말 당신이 싫어서라기보다 엄마 눈치를 보느라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만 돌리면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시게 될 거라고. 당신이 집에 드나들면서 엄마랑 친해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란 소리지.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하기 바쁘시기도 했고 집에 계시는 날이면 저를 못 잡아먹고 안다라는 모습이 역력하셨거든요. 너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냐? 네가 온 다음부터 욕실에 스멀스멀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 넌 저게 안 보이니? 아, 네. 저도 보이긴 하는데 임신 중이라 락스 사용하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럼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잘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싱크대 얼룩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하라고 했더니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한다고 하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속도 불편해서 좀 힘이 들어서 그래요. 뭐? 너 이 시애미 앞에서 지금 애 가진 뉴새 떠는 거냐? 누가 반가워하는 임신이라고 그렇게 별나게 굴어? 그럼 임신한 여자들은 다 살림이고 뭐고 팽개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한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렇게 늘 어머님께 혼나고 사죄하기를 반복하며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저를 선택하며 실망을 주자 그 원망이 모두 저에게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일 잘하던 도우미까지 그만두게 하고 저를 부려먹으며 괴롭히고 복수하기 위해 집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님과 가까워질 기회라며 김칫국을 사발로 마신 저만 씁쓸한 기분으로 고된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네요. 상황이 그러면 시아버지라도 좀 살갑게 대해주시길 바랬는데 그건 역시 어림없는 생각이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아버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죠. 그저 어머님이 저를 대바라지네라고 대놓고 욕하시니 무작정 그 말만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어머님의 구박에 시달리던 저는 집에 돌아가면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어머님 입맛은 맞출 수가 없어. 지난번에는 국이 너무 짜다고 하셔서 오늘은 조심했는데 이번에는 맹물이나 먹으라는 거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아버님은 내가 어머님한테 욕을 먹든 말든 관심도 없으시고. 그러자 처음 몇 번은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갑작스레 볼멘 소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너는 맨날 우리 엄마 욕하는 게 지겹지도 않냐? 자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럼 내가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해?
우리 친정에 가서 시부모님 너무하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힘든데 어머니한테 시달리느라 속까지 상하니까 자기한테라도 털어놓는 거지.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학생들 눈치 보고 교수님 눈치 보고 그깟 교수 자리 하나 얻어보겠다고 내가 요즘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이래서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는 말이 있나 보다. 우리 엄마 마음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 걸 보니 우리 부모님이 왜 반대하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해. 뭐라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입 다물고 있다 와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가 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하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죽는 소리야. 뭐? 남편이라는 사람이 임신하고 시집살이 당하는 마누라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이래. 나 너무 실망스럽고 섭섭해. 실망스러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려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너랑 결혼했나 싶다고.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 너도 불평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알아주시겠지.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는데. 나도 무거운 몸으로 하루 종일 종종거리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거든. 아,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피곤하니까 불 꺼 잠이나 자게. 그렇게 저만 보면 좋아 죽던 남편도 결혼하고 넉 달도 되지 않아 등 돌리고 잠만 자기 바빴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발등 제가 찍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됐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뾰족할 수가 있나요? 그저 얼른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님의 마음도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은 모양이더군요. 친정엄마가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이 제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뺏어가 버렸던 그날, 저도 엄마처럼 전생의 죄를 탓하며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 시댁에 가는 것을 미뤄달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시댁 욕을 한다며 꿈에 있던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배 나온다고 요령 피우면 그동안 잘한 거 다 물거품 될 수도 있어. 우리 학교 직원들도 막달까지 열심히 나와서 일하던데 넌 이제 7개월이면서 뭘 그렇게 엄살이 많아? 엄살이 아니라니까. 정말 어제부터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 애가 잘 놀지도 않는 것 같고. 청소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요. 나 지금 나가야 해서 바빠. 정 이상하면 네가 전화드리고 병원이라도 가보던지.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전화를 걸어 어머님께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역시 돌아온 답은 예산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 안 갖는 애 너만 가졌니? 이깟 살림 좀 하는 걸 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색이야. 정 그러면 빨리 와서 저녁 준비만 해놓고 가거라. 저는 어머님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향했는데 싱크대에 서서 조리하던 중 갑자기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수술까지 받게 되었네요.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나 들은 소식은 태반 조기박리로
아이를 잃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빠져 흐느끼는 저에게 어머님은 소름 끼칠 만큼 냉소적인 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애가 얼마나 둔하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미연하게 참고 있어. 몸이 안 좋으면 어쩌냐기라도 응급실에 왔어야 할 거 아니냐. 애 때문에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 결국 그 애는 지키지도 못하고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뭐라고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우리 아기 살려내요. 살려내라고요. 뭐야? 애는 지가 잡아놓고 어디 엄한 사람한테 성질이야. 이게 다 네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런 거 아니냐? 멀쩡하고 조신한 여자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지저분하고 천박하게 놀던 몸뚱이라 애가 못 버틴 거 아니냐고.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때 어머님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헐레벌떡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져 흐느끼며 말했어요. 자기야, 어떡해. 우리 애가? 아이씨, 아무리 멍청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냐.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고졸이라고 남들이 다 무시해도 난 널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 내 자식 가진 여자 버렸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근데 너는 그깟 내 하나 못 지켜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어른보다 차가운 남편의 태도에 너무 놀라 눈물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되물었죠. 당신, 지금 그거 진심이야? 그럼 남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나랑 억지로 결혼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럼 내가 너 같은 거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겠어. 반반한 얼굴 때문에 적당히 만나다 헤어지려고 했는데 덜컥 애를 가져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아냐?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면 여자들 거기서 거기려니 하면서 참았던 거야. 나중에 교수된 내 앞에서 애라도 데리고 나타나서 망신 줄까봐 눈 질끈 감고 결혼한 거라고. 근데 주제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 욕이나 하더니 이제는 멀쩡한 애까지 잡아놓고 뭐가 잘났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 말에 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뻔뻔한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연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정말 네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얘가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반듯하니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려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이 결혼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싶다. 병원비는 우리가 계산하고 갈 테니 몸조리 잘하고 친정으로 가거라. 네 짐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서 이혼설이랑 같이 보내마. 뭐라고요? 이혼이라뇨? 누가 이혼을 해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애도 없어진 마당에 이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이 결혼을 지켜왔는데 누구 저라고 이혼을 해요? 저 절대 이혼 못해요. 뭐야? 아니, 내가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이 커머리 같은 계집애. 오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그날 상처받은 저에게 뻔뻔한 얼굴로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저는 이래갈려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저라고 어디에 그렇게 정 떨어지는 인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하지만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시어머니에 대한 짐으로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태어난 저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미 제 짐을 전부 작은 방으로 옮겨놓고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에 들어섰죠. 그런데 이혼하라고 종용하기 위해 불렀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내일 모레 내 생일인 거는 알고 있지? 원래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부모 생일은 며느리가 차리는 법이야. 그러니 한 10명 대접할 만큼 손님 상 좀 차려봐라. 네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니 어쩌겠니? 나도 지금처럼 너를 그냥 며느리로 대하는 수밖에. 시부모한테 잘못하는 것도 다 이혼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알지? 그러니 이혼하기 싫으면 내 말 듣고 아니면 그냥 서류에 도장 찍어라. 시어머니의 속내는 뻔했어요. 저를 괴롭혀 제 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가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그대로 물러서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차린 생일상이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했다는 증거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네요. 그런데 막상 손님을 맞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예전부터 잡혀있던 외부 강연이 있어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축하러 온 손님들로 시댁이 북적였죠. 잠시 후 저는 바쁘게 움직이며 10명이나 되는 손님들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틀에 걸쳐 인터넷까지 뒤져가며 만든 음식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중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 집 며느님이세요? 결혼식도 조용히 치른다고 모임 사람들도 안 불러서 얼굴은 몰랐는데 솜씨가 아주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다가온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 끌며 대답하더군요. 아휴, 며느리라뇨. 우리 며느리 지금 유학 중이라고 했잖아요. 패션 공부하는 애라 파리에 유학 가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요. 아마 내년에나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러셨죠? 제가 깜빡했네요. 그럼 이분은? 그냥 오늘 음식 해주러 온 도움이에요. 다행히 솜씨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니요. 아주 맛있는데.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진짜 수준급이세요. 괜찮으시면 나와서 같이 드시죠? 아니, 마침 이분은 돌아갈 시간이 다 됐네요. 아줌마, 수고했어요. 어서 가보세요. 아,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저를 내쫓듯 시댁 밖으로 밀어보이는 시무덕에 저는 어영부영 시댁을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다급하게 등을 떠미는 시어머니 때문에 얼결에 밖으로 나오느라 제게 말을 걸어오셨던 남성분의 인사에도 답하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 내려오다 보니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주방에 놓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시 파티 중인 시댁에 돌아가려다 저를 억지로 떠밀었던 시어머니가 떠올라 그냥 발길을 돌렸어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누군가 제가 며느리라는 걸 알아차리면 또 죽일 듯이 달려들 시어머니 생각에 고개를 저었네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휴대폰을 찾으러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이며 주방이며 전날 요란했던 파티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한데 별 생각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제 눈에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아한 마음을 안고 휴대폰을 챙겨 나오는데 방에 있던 남자가 저를 발견했는지 따라 나오며 물었어요. 이게 누구야? 어제 봤던 그 도우미 아니세요? 그 남자는 전날 저에게 인사를 했던 젊은 남성분이셨어요. 파티에 온 사람이 많았지만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호남형이라 눈에 띄는 외모여서 그런지 정확히 기억에 나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 휴대폰을 놓고 가서요. 문이 열려있길래 휴대폰만 가져가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전날 도움이라고 인사했던 게 마음에 걸려 혹시라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돌아서는 제 손목을 잡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제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건 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럼.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고 돌아서려고 했죠. 하지만 남자는 잡았던 손목을 놓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네요. 저 사실 내가 이 집 사모 애인이에요. 눈치챘죠? 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말을 듣고 얼굴을 굽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재미있다는 듯 키득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집 사모님은 아마 해장국을 사러 간 모양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속이 쓰리다고 아주 찡찡댔거든요. 지금 아주 나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무슨... 그런데 말하다 보니 남자에게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어요. 혀도 좀 꼬이는 것 같고 아마 새벽까지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아는 건지 계속 신나서 떠들어댔네요. 많이 놀라셨나 보다. 여기서 일한 건 어제가 처음인가 보네. 이 집 사모 젊은 남자 밝히기로 이 바닥에서 유명한데 전혀 모르고 계셨구나. 하긴 타고난 사모님인 척 교양을 떨고 있으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어제 왔던 사람들이 이 집 사모 친구들인데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남자를 엄청 밝혀. 그래서 내 친구들 소개시켜서 어제 커플로 신나게 놀다 간 거라고. 근데 뭐 내 친구들이야 아실 거 있나? 놓친 애들이랑 하룻밤 놀아주면서 좋은 술 마시고 용돈도 받고 그러다 잘 되면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럴 텐데. 그 여자들이 다 젊을 때 신나게 놀다가 남자 잘물어 꽤 잘 사는 여자들이거든. 특히 그중에 내 파트너가 제일이긴 하지만 다른 남편들은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재산을 다 맡기지는 않는 것 같던데 이 집 인심 좋은 바깥 양반은 마누라라면 껌뻑 죽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이고 건물이고 다 그 여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글쎄요. 저는 일하러 온 거라 그런 것까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이 여자만 잘 구워 삶으면 나도 한몫 챙겨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지. 인생 역전이요? 그치? 사실 이 집 사모도 밤무대에서 춤이나 추던 여자거든. 밤무대요? 지금이야 교양 있는 사모님인 척 내숭 떨지만 결혼 전에는 밤무대에서 춤췄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그러다가 교수 남편 만나서 신분 세탁 싹 하고 이렇게 인생 역전한 거잖아. 시아버지가 반대를 엄청 했다던데 남자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참 대단해. 하긴 지금도 나이에 비하면 관리를 잘한 편이긴 하지.
그게 다 젊은 남자랑 놀고 싶으니 피부과랑 성형외과에 돈을 퍼보면서 발악한 결과겠지만 저는 남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경악할 이야기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른 침을 삼키며 남자를 향해 물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다 말하면 어쩌려고요. 어제 사실 나 그쪽한테 반했어. 얼굴도 내 스타일인데 음식 솜씨까지 끝내주잖아. 내가 이래봬도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 낳고 든든한 가장으로 사는 게 꿈인 남자야. 지금까지는 운도 안 따라주고 마음에 딱 드는 여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그쪽이 외모도 내 타입이고 음식 솜씨도 괜찮은 게 딱 현모양처감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랑 한번 만나봤으면 어떨까 싶거든. 뭐라고요? 왜? 싫어? 내가 이 여자 뒤통수 쳐서 한 재산 챙기면 같이 도망쳐서 살자는 말이지. 어때?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에이,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이 여자도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이잖아. 이런 여자 돈 좀 가로챈다고 양심에 찔릴 것도 없고 혹시 경찰에 신고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남편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텐데 자기가 뭐 취식했다거나 다른 핑계를 대겠지. 설마 바람 피우다가 뺏겼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안 그래? 그렇겠네요. 좋아요. 나야 손해볼 거 없으니 오늘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혹시 당신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 좀 할까? 어때? 술 취한 남자의 말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상황만 잘 넘기자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집 사모님 만나는 동안은 싫어요. 일 다 마무리되면 그때 봐요. 그럼 난 사모님 오시기 전에 가볼게요. 혹시라도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오해 살지도 모르니까. 좋아. 약속했어. 이거 내 전화번호니까 저장해놓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꽃가마 태워줄 테니. 남자는 너스레를 떨고 비틀거리며 손을 흔들어 보이더군요. 저도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웃어 보이고 돌아섰지만 가슴은 방망이 제치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술이 덜 깬 채 저에게 자기 애인의 엄청난 과거와 애정행각을 까발린 내연남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치부를 소상히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성능 좋은 홈캠을 하나 사서 시어머니 몰래 집안에 설치하고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하려던 계획이 뭔지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발뺌하지 못할 바람의 증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마침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생신 2주 뒤에 세미나가 있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이 텅 비기를 기다렸다. 몰래 거실과 안방에 홈캠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몰래 시댁에 들어가 설치해뒀던 홈캠을 가지고 나왔지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영상을 틀어본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연남과 벌인 나쁘끄러운 애정행각이 고스란히 홈캠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걸 어떻게 터뜨릴까 고민하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 근처 카페로 불러내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불만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카페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네가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시어머니를 나오라 말아야.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오라고 했지? 오늘 주말인데 집에 아버님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둘이 조용히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서 제 딴에는 배려를 한 건데 그냥 지금이라도 집으로 갈까요? 뭐야? 너 기분 나쁘게 왜 실실 웃고 그래? 도대체 뭘 해결하자는 건데? 혹시 이혼할 마음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면서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불쑥 가지고 있던 홈캠의 영상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걸 어떻게? 생각보다 요즘 이런 카메라 성능이 진짜 좋네요. 영상이 정말 선명하죠? 딴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말 못해.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개수작은 어머님이 부리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안 계실 때 내언남을 집에까지 불러들여서 그것도 안방에서 놀아나시다니. 정말 간도 크시네요. 거기다 어머님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재산도 다 맡기신 아버님을 두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맨날 천박하다고 하시더니 정작 천박하게 놀아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입 닥치지 못해.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동안 너 구박 좀 했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좀 구박해요? 전 어머님 때문에 애를 잃었어요. 저 그거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저거 비밀로 지금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맞아요. 역시 괜히 밤무대 무의해서 교수 사모님이 되신 게 아니네요. 멍청하게 종노릇만한 저랑은 달리 아주 눈치가 빠르세요. 아버님은 어머니가 무용 전공한 걸로 아시던데 단무용 출신인 거 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뭐? 너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혹시 그거 어디에 입만 뻥끗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이 영상 네 시아버지한테 보여준 건 아니지? 혹시라도 그럼 너는 그날로 아주 철단 날 줄 알아. 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 감이 없으시네. 지금 당신 나한테 넙죽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란다고 알아? 마음은 내언남한테 가 있는데 그래도 교수 사모님이라는 명함은 포기하기가 싫은가 보네. 당신? 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내가 이 영상 당신 남편한테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마 그럴 생각은 아니지? 그래. 우리 좋게 말로 하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걸 말을 해야 내가 뭐라도 해줄 거 아니야. 이제야 좀 말이 통하시네. 아버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맡기셨다던데 그중에서 상가 하나 증여해주는 건 얘도 아니시죠? 아, 이왕이면 강남 상가로 좀 부탁해요. 뭐 상가? 아니, 이게 시험이 상대로 날 강도짓을 하려고 하네. 강남 상가 하나가 얼만데 그걸 내놓으래. 아무리 비싸도 그동안 편하게 살아갈 당신 인생보다야 싸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터뜨리는 순간 당신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난 요구사항 다 말했으니까 증여 깔끔하게 끝내시고 세금 문제까지 정리되면 연락해요. 나 이거 무리한 요구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가까이 그 집에서 식모살이하고 목숨 같은 내 새끼 잃어버리고 우리 부모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받는 대가치고는 아직도 한없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거든 법무사 통해서 연락해요. 저는 제 말에 어리 빠져있는 시모를 뒤로하고 먼저 카페를 나왔네요.
그 뒤로 혼자 전전긍긍한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가 결국 백기를 들더군요. 저는 계획한 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가 하나를 증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를 악물고 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말했죠. 확인해봐. 세금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했고 이제 그건 완벽하게 네 거니까. 그럼 이제 모두 그 영상 넘겨. 좋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소원대로 저희 오늘 이혼소장 접수했어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자니까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고, 아니, 혹시 길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제발 모른 척 지나가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의 통쾌한 기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복수를 마친다면 제 뱃속에 7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에게 미안해서 제가 훗날 그 아이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사람을 써서 시어머니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런 개망신을 당하고 상가까지 뺏기고 나서도 그 남자를 계속 만나더라고요. 젊은 남자한테 돌아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마 제 입만 막으면 자기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흡족한 마음으로 그 연애의 파국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남자의 최종 목표가 뭔지 뻔히 알고 있으니 굳이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군요. 역시나 저와 이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전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아파트와 남은 상가를 잡혀 30억이 넘는 돈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네요. 아마 그 내연남이 사업한다고 잠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이며 상가며 대출받아서 돈을 전부 끌어 모아줬는데 그 다음에 잠적한 거죠. 근데 뒤늦게 이자 독촉장을 발견한 그 교수 남편이 추궁하자 마누라가 바람이 난 걸 다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믿었던 여자한테 배신당하니 그 배신감에 손찌검을 했다. 일하는 사람이 신고해서 폭행으로 구치소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교수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명예스럽게 잘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의뢰인님 전 남편분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는지 집안에 처박혀서 폐인처럼 산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고도 악착같이 버텼다는 걸 듣고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건 니자를 몇 푼 받고 쫓겨나기엔 억울했던 제가 작은 복수라도 하고자 했던 선택이었네요. 아이까지 잃은 마당에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면 그 인간들이 저를 지렁이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틀거리면서 복수할 수 있을지 잠자코 나를 본 겁니다. 시어머니의 각질과 남편의 막말도 녹음하고 저 나름대로 유리한 증거를 남길 시간을 벌어보려고 한 선택이었어요. 한데 생각지도 못한 대형 건수가 생길 줄은 저도 미처 몰랐던 거죠. 결국 그 일로 저를 못 잡아먹고 안달하던 시어머니와 그 모습을 방관하기만 했던 시아버지, 그리고 못돼먹은 남편까지 깡그리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협박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를 받았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그걸 받지 않았다면 그 상가 역시 전 시어머니 내연남의 배를 불려주는 일에 이용됐을 테니까요. 그 후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지만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경험을 쌓으면 제 손으로 복지센터를 하나 차리고 싶은 게 지금 저의 꿈이랍니다. 물론
전 시모에게서 받은 상가가 그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겠죠.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저의 꿈을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평온한 일상과 안녕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